자, 안녕하십니까. 헤이퍼랩입니다. 자, 2020학년도 의과대학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자소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전공소개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인재상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학생이 자소서를 쓴 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첨삭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처럼 글 구조의 수정과 첨삭을 통해서 자소서를 완성을 한다든가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원 대학이나 학과의 전형이라든가 면접의 유형이라든가 자소서의 활용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이해 없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소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소서가 좋지 못한 자소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자소서를 쓰게 되었을 때 수시 전형은 1, 2, 3번 문항이 공통문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1, 2, 3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4번만 자소서를 수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서 지원을 6개를 의대를 썼는데 붙는 게 하나 붙는 거죠. 물론 하나를 붙어도 기분이 좋고 그 하나를 붙는 학교가 서울대 의대를 붙는다면 더욱더 좋은데 왜 도대체 똑같은 학생이 의대를 다 6개를 원서를 썼는데 붙는 대학은 하나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이 다 떨어지느냐. 물론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의 우수성들, 경쟁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굳이 6개를 썼는데 하나만 대학에 붙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나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미리 검토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꼭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점들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이제 1, 2, 3, 4번 문항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1번 문장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니까 학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2번에는 활동에 대한 거 3번에는 배려 나오는 혁명 갈등 관계 그 4번 문장에서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먼저 정하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자소서를 많이 읽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만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실제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이 쓴 자소서를 보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배우고 느낀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래야 정말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이 중요하다.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학업적 우수성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 중심의 데이터나 결과 중심의 활동들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중심으로 내용을 많이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결과나 성취도나 업적의 우수성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의 노력의 과정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처에 나와 있는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을 활용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고 하는 책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원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학과에 대한 소개들을 잘 읽어봐라. 그리고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작성할 때 그를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지면 4번 문항 중에서 천자 중에서 약 500자 정도의 글자 분량이 대학교 입학처나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저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때는 뭘 하고 2학년 때는 뭐 하고 본과에서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연기하거나 아니면 그 대학과 관련이 되어진 연구부서라든가 그 대학의 동아리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가지고 글자수를 채우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본인의 활동과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남의 글을 그대로 따서 표절하거나 인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글을 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글을 쓰게 되어지면 학생의 글에 독창성이나 우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글에다가 옮겨 쓰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단지 그 대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입학처에 나와 있는 학과 소개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그 대학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문구를 그대로 받아서 자소서를 채우시는 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떨어지려고 별짓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대학의 인재상을 활용하시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마다 여러 가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재상은 앞으로 대학이 우리가 나아가겠다는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 지원자들이 그거 보고 자소서에 활용해서 쓰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채우게 되면 자신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그걸 배우고 느낀 점들이 기술이 되어져 있는 자소서에다가 결국은 본인의 글이 아닌 남의 글을 갖다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활동이 다양하지 않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우수성이 별로 없거나 자소서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남의 글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실제 다른 학생들의 글과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충 한 줄만 딱 읽어봐도 이 학생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뻔한 자소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처의 학과 소개라든가 아니면 그 대학의 인재상을 가지고 쓰는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 항상 자소서 첨삭할 때 부모님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대학의 인재상을 강조하겠다. 아니면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가 학과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강조하겠다. 마치 그렇게 쓰면 대학에서 야 네가 우리 대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구나. 진짜 붙고 싶구나. 그러니까 뽑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로 뽑아주지 않고 자기소개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자소서를 되게 우수하게 평가하느냐. 자소서 자체로 볼 때는 학생이 뭔가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 속에서 남과 다른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들이 진솔하게 표현이 되어질 때 그것이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대학의 입학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글자수를 채워가지고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독창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는 많은 경험, 결과 중심으로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소서를 쓰실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려고 할 때 내가 만약에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분석해야 되죠. 내 출신 고등학교가 내가 지원하는 전형에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수상 경력, 동아리나 비교과 활동들 중에서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하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잖아요. 자소서를 쓸 때는 일본 문항에다 무엇을 담을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 또는 서울대를 가는 학생의 자소서 아니면 뭐 연세대 공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쭉 보면 자연계 학생들 또 이과 학생들 또 뭐 한의대나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지 글의 소재라든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만의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소서를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방에 들어가. 오늘 정말 자소서를 끝내고 말 거야.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글을 다 쓴 거예요. 완벽하게. 야 정말 자소서 잘 썼다. 본인이 볼 때 감탄스러워요. 그리고 제출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거는 뭐냐면
내 글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내 자소서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내 글의 소재가 얼마나 우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소서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원서 지원을 다른 학생의 자소서를 읽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자기소개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 구성에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를 쓸 때 제일 먼저 지원자, 본인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합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이번에 연세대 의대를 가려고 해, 고려대 의대를 가려고 해 하면은 내가 그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전형이 보니까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려대 특기자로 가려고 해요. 고교 추천, 학교 추천 1이야 2야 이 전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교 유형, 교과 성적, 비교과 동아리 수상 경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전형 방법과 전형의 유형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내 자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 유형을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 유형을 알아야만 대학에서 자소서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또는 자소서에서 내가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4번 문항이 대학들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4번 문항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또 4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고,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4번 문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 2, 3번에 무엇을 담을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소서를 어떻게 쓰냐면 1번, 2번, 3번 쓰죠. 그리고 4번 문항만 바꾸죠. 4번 문항이 예를 들어서 내가 4번 문항을 원서 주는 것 중에서 3개를 의대를 쓰고 3개를 치대나 한의대를 쓴다면 당연히 4번 문항은 바뀌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6개를 내가 다 의대를 쓴다.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들이 1, 2, 3번 똑같이 쓰고 4번 문항만 대학별 문항에서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변화는 4번 문항의 변화가 아니에요. 4번 문항은 대학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4번 문항은 거의 다 비슷하고, 자소서를 쓸 때 꼭 바꿔야 되는 건 1, 2, 3번이라는 거예요. 1, 2, 3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1, 2, 3번은 그대로 쓰고 4번 문항만 약간씩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항이 바꾸니까 바꾸지만, 이렇게 쓰는 자소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묻고. 반대로 4번 문항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해요. 가장 큰 특징은 결국 1, 2, 3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 올해 원서를 쓸 때 꼭 아셔야 되는 거는 1, 2, 3번 쓰고 4번만 바꾸자가 아니라 4번보다 1, 2, 3번의 변화가 가장 커야 된다는 점을 보고 1, 2, 3번에 무엇을 담을지를 대학마다 특징에 맞게끔 쓰셔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자소서를 쓴 학생은 저희 하이퍼리뷰 멘토로 활동하는 학생이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의 자소서는 참 잘 썼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자소서를 좋아하는데, 잘 썼는데 문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의예과에 합격을 했지만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는 불합격했고,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에는 1차에는 합격했지만 최종 불합격했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불합격했고, 인제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 의대를 붙긴 했지만 연세대, 가천대, 한양대 다 떨어지고 서울대를 붙은 거예요. 인제대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왜 벌어지냐?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자소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의 특징을 보면 이 학생은 전북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1.06이에요. 그럼 이러한 1.06의 내신 성적에 전북의 일반계고에 성적이라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의예과를 지원하는 게 적합하죠.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다면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내신 성적과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으로 고려했었을 때 지원 전형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썼어요. 근데 이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소서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저는 처음에 부모와 떨어져 전주로 전학 온 후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과 인류대학에 입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학업에 집중했고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이러해서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내 과학기자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청소년 과학기자라는 기사를 올렸고 이온 음료를 제품별로 분석하여 그 기능의 미세한 차이를 밝혀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소서는 본인의 소박한 어떤 활동 또 본인의 솔직한 생각들이 잘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뭐가 없냐면 심화된 학습 과정이나 본인이 이런 과학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심화된 단계까지 학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에는 흔히 말해서 임팩트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자소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는 적합하지만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기자 전형의 자기소개서의 문항도 다를 뿐만 아니라 특기자 전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전형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화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마찬가지로 가천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소서를 만약에 하나를 써서 이 학생이 모든 학교에다 똑같이 일본 문항을 작성해서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자소서겠죠. 왜냐하면 지원대학의 전형의 특성과 지원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무엇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때로는 진솔하고 솔직한 자소서도 필요하고 때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우수성을 볼 수 있는 심화된 과정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자소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소서를 우리가 쓸 때 1, 2, 3번 똑같이 쓰고 4번만 바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과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소서는 거기에 따라서 1, 2, 3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다음으로 가면 이 학생은 이제 서울대학교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교과 성적이 1.90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치고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명문 자사고를 졸업을 했어요. 명문 자사고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1.90이라고 하면 서울대 의예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예과도 사실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불합격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도 불합격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죠. 이렇게 어떤 대학은 붙고 어떤 대학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학생이 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나 그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는 자소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드리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거는 1, 2, 3번 쓰고 쓰는 방식이 1, 2, 3번 쓰고 4번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1, 2, 3번이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 또는 전형 방법이나 면접 유형에 따라서 1, 2, 3번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 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최소한 좋은 스펙으로 대학을 지원했었을 때 6개 중에서 하나를 붙는 게 아니라 6개 중에서 최소한 2, 3개 정도의 학교들이 합격하는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소서는 저희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소개서 합격생 자소서들이 있고 거기서 나머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 면접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대학의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면접의 유형은 첫 번째는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세 번째는 제출서류 플러스 상황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나 아니면 재심원 플러스 학생비 구현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또는 MMI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의예과의 면접, 의예과의 자소서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소서의 중요성은 당연히 면접 시간이 길어지면 자소서의 활용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다빈치, 그 다음에 중앙대 탐구연, 단국대 천안 DKU 인재 전형이나 아니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일부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자소서를 설령 제출한다 하더라도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은 결국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선발을 끝낸다는 거예요. 서류평가 중에서 뭐의 비중이 크냐 하면 결국은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제일 큰 거죠. 결국 교과 성적, 그 다음에 기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은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에 자소서를 쓸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제출한 서류죠. 특히 학생부가 되겠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단점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은 다 학력 지표와 학업 우수성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 점을 두고 결국은 자소서를 좀 더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되겠죠.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업 우수성, 그 다음에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전공 소양 같은 거, 탐구 활동이나 소논문 활동이라든가 이런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학업적 또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우수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은. 대신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학력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의 영향력은 떨어진다. 자소서에서는 서류에서 부족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라는 말씀이고, 자, 나머지 대학들은 자소서의 영향력이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카톨릭대 같은 데나 성균관대, 인하대학교, 순천향대 이런 데들은 결국 면접에서의 질문 내용 자체가 학교생활기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통해서 질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의 내용 자체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학생부와 서로 연결성이 있으면서 통일성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점들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출서류 상황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비중적으로 봤었을 때 상황면접의 비중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카톨릭대 학교 추천이나 서울대학교 지역교양 전형이나 아니면 동국대 경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간단한 제시문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단지 의사소통 능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제출 서류,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것에 대한 부분은 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자소서들은 대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직업 윤리의식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자소서를 쓸 때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자소서와 뻔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본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본인만의 독창적인 자소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플러스 학생부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 제시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에다 제출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학생부 기반으로 하면서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니까 제시문 면접은 사실상 문제풀이형 발표 면접과 다르지 않죠. 결국 문제풀이형 발표 면접은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MMI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당연히 면접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그 다음에 교대 이런 학교들이 자소서의 비중이 되게 크다. 왜? 면접 시간이 기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은 꼭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대신 이제 자소서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내가 글 쓰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MMI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를 쓰고 만약에 서울대학교 한림대 쓰고 그 다음에 일부를 얘가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쓴다면 그 전형의 유형에 따라서 1, 2, 3번의 구성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대학별 문항이기 때문에 엄청 큰 차이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4번 문항이 없는 학교가 있죠. 이화여대,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 충북대, 한림대, 원광대, 계명대, 영남대, 인제대. 4번 문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4번 문항이 없다는 건 자소서의 비중이 적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4번 문항에 일반적으로 담내는 게 지원동기니까 결국 1, 2, 3번 안에 지원동기에 대한 부분들, 또 학업계획에 대한 부분들,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감이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1, 2, 3번 내용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자, 4번 내용을 보면은 카톨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야주대는 뭘 물어보냐? 지원동기. 그 다음에 노력의 과정을 물어봐요. 자, 충남대, 가톨릭, 관동대, 연세대, 원주, 전북대, 경북대, 동국대, 경주나 상주 뭘 보냐? 지원동기 물어보고 학업계획 물어보죠. 사실 큰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고려대학교는 지원동기를 물어보고 고려대가 당신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서울대학교는 다르죠. 그렇죠? 독서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요. 성균관대는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써라. 이거고 연세대 특기자는 문항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지원동기 플러스 학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진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차이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1, 2, 3번 그리고 면접의 유형의 차이, 전형의 차이에서 1, 2, 3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쓰시게 될 때 1, 2, 3번 똑같이 쓰고 4번만 변경해서 그대로 만약에 원서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운이 좋으면 하나 붙고 운이 나쁘면 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소한 우리가 6개의 원서 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그 대학의 전형 방식, 면접 위협, 선발하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1, 2, 3번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 관련된 책들을 제가 사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 꼭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2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대학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우가 연결짓자. 인재상을 파악하자 이 얘기 많이 하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내용을 꼭 봐가지고 그 대학만의 교육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적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따서 내 자소서에 얻는 거죠. 그러면 4번 문항 첨자 중에서 500자를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독창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적어야 하는데 그거를 적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자소서들은 너만의 독창적인 자소서가 될 수가 없다. 자소서는 본인의 활동, 그걸 통해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배우고 느낀 점들을 전체 4개만 4,500자 내에 알차게 내용을 담도록 해야지 대학에서의 인재상이나 대학 교과 커리큘럼이나 전공 소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적는 것은 좋지 않은 자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부분의 자소서를 진행하는 업체들이나 자소서를 첨삭받는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하냐, 학생이 글을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학교 선생님이 첨삭을 하거나 부모님이 첨삭을 하거나 첨삭 선생님이 바로 첨삭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소서를 쓴 거를 첨삭을 하면 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글 수정. 그렇죠? 글을 수정하는 게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방식, 면접의 유형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구조를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시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자소서 첨삭하는 선생님이 나는 막 뭐 해가지고 난 박사 출신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첨삭을 하거나 글 수정을 아무리 매끄럽게 한다 하더라도 좋은 자소서가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자소서를 뽑을 때, 좋은 자소서를 뽑을 때 정말 자소서가 감동적이야, 정말 잘 썼어, 이렇다 해서 자소서를 좋은 평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써야 되고 학생이 활동해야 되고
학생의 경험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배운 점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대학과 학과에 적합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설계 구조를 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소서 첨삭 받지 마라. 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첨삭을 해놓으면 엉성한 구조, 학생이 쓴 엉성한 구조의 글을 그냥 매끈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가 내용이 있다 없다? 내용 없는 자소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자소서는 그래서 이제 하이퍼립에서 자소 첨삭이 진행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온라인 첨삭이 있어요. 온라인 첨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대학생 멘토에게 첨삭을 받는 방법 또는 선생님에게 첨삭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비용적인 장점도 있지만 첫 번째는 자소서를 본인이 넣어놓으면 거기다가 작성을 해서 물론 85% 이상 자소를 작성해서 입력을 하시면 첫 번째 자소서를 그냥 첨삭을 해서 완성해 주는 게 아니라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자소서의 명료성이나 글의 구체성, 글의 논리적 흐름, 독창성, 또는 학업 발전성을 A부터 F까지 평점을 매겨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평가서를 작성을 합니다. 첨삭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학생이 그 쓴 글을 최종 완성본을 글자 수에 맞춰서 수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서를 받아보면 내 글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아시게 되고 최종 완성본을 받으시니까 그 상태로 해서 약간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겠죠. 가장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한 번 정도 재첨삭을 해주는 방법. 이게 이제 온라인 첨삭을 하는 방법이에요. 오프라인 첨삭이라고 합니다. 직접 이제 대면 첨삭을 한다는 거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직접 못 오시면 전화를 통해서 첨삭을 하게 되고 아니면 여기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오셔서 첨삭을 하게 되는데 다른 업체와 다른 점들은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전문 첨삭 업체다 보니까 다른 데들은 첨삭한다 그러면 글 가져와서 첨삭 선생님이 바로 만나서 글 쓰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을 수정하는 거예요. 글을 아무리 예쁘게 다듬어도 구조가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소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자소 첨삭은 학생이 먼저 자소서를 대충 초안을 써. 만약에 초안을 못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출 서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초안을 저희가 먼저 받아서 컨설턴트가 먼저 이 학생의 지원 대학, 그 다음에 전형 방식, 면접의 유형, 그리고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 어떤 자소서를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먼저 자소서에 대한 설계 구조 작업을 짜요. 학생하고 1번, 2번, 3번 문항에서 무엇을 넣을지 어떤 걸 짤지를.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죠. 구조를 잘 만들었어요. 뼈대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소서 첨삭 선생님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글 쓰시는 분이니까 인문이나 사회계열에 석박사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글을 넘기면 글이 이제 매끄럽게 완성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완성이 되어진 글이 되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학생의 생각과 경험을 담은 학생의 글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자소서가 유사도 검사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써놓은 엉성한 구조의 글을 선생님이 매끈하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의 글에다 선생님의 글이 같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유사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볼 때 뻔한 자소서 아니면 학생이 쓴 자소서 이런 자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소 첨삭을 의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한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첨삭을 하다 보면 글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당연하죠. 첨삭 선생님이 바로 학생의 글을 첨삭을 하면 똑같이 비슷한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자소서와 학생부 내용을 다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입시 컨설턴트가 설계 구조를 먼저 짜고 구조가 완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첨삭 선생님이 글을 완성을 하게 되어지면 학생만의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첨삭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소서 쓸 때 좀 피해 쓰면 좋겠는 자소서는 3번 문항. 3번 문항은 우리가 배려 나눔 협력 발전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다 쓰는 게 의대 가는 학생들은 의료봉사 활동에 대해 써요. 너무 뻔해요. 내용이. 그래서 제발 3번 문항에 글의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봉사활동의 내용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 너무나 뻔한 내용들을 담는 것들은 정말 3번 문항을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었을 때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자소서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이해하실 수 있다. 이 점이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1, 2, 3번 쓰고 4번만 수정하는 정조원의 자소서 글 쓰는 방법은 6개 원서 지원하고 한 대학 붙거나 다 떨어지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1, 2, 3번 쓰고 4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1, 2, 3번을 수정을 하는 건데, 1, 2, 3번을 그 대학의 전형 방식, 그 다음에 면접의 유형,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스펙,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 2, 3번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학생이 자소서를 쓴 거를 바로 글 쓰는 선생님, 첨삭 선생님한테 그냥 붙이면 엉성한 구조의 글이 매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없는 매끈한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유사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자소서에 대한 설계 구조를 먼저 학생의 독창적이며 학생의 우수성들이 돋보이도록 설계 구조를 짜는 과정이 하나고, 이거는 입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쓴다 그러면 어디든지 물어보시면 자소서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안 되고 글을 쓸 수 없고, 글을 쓰다가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님이 그냥 구조를 짜면 거기서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엉성한 구조에 매끈한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자소서를 가지고 의대 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의대에서 원하는 자소서는 잘 쓴 자소서, 감동적인 자소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진실하고 본인의 활동과 경험들이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는 독창적인 자소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와 다를 수도 있고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자소서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본인들의 자소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좀 더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 좋은 자소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소서는 닥쳐서 쓰시게 되어지면 결국 허겁지겁 쓰게 되고 뻔히 쓰죠. 왜냐하면 글을 쓸 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준비하시게 되고, 1, 2, 3번 쓰고 4번 붙인다. 그럼 금방 쓸 거예요. 하지만 1, 2, 3번도 그 대학의 전형 방식, 면접 유형 등에 고려해서 자소서를 1, 2, 3번을 수정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